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뭘까? 선생님, 귀납법? 에휴, 이거 국어에도 막 연역법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수열이 2, 4, 6, 8, 10 막 이렇게 가. 일단 우리 요거 하나하나를 숫자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일단 수열이 나왔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그렇지. 일반항이었어. 일반항. 그래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거는 일반항. AN. 지금 2, 4, 6, 8, 2의 배수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였어요. 이제 귀납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야. 항과 항 사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요렇게 2에서 4가 되고 4에서 6이 되고 6에서 8이 되고 8에서 10이 될 때 몇씩 더해주면 돼요? 그렇지. 2씩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n항 말고 얘들아 n 더하기 1항은 어떨 것 같아? n 더하기 1항은 an에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지금 요 수열에서는 2를 더해주면 돼. 근데 이거 어때? 모든 등차 수열에서는 2를 더해주듯이 뭘 더해주겠어요? 그렇지. 공차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이제 등차 수열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이고, 그래서 이거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리고 또 다른 수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n 더하기 1항과 n항과의 관계도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우리 뭐 합에서 SN에서 사실 A1은 SN1이고 AN 쫙 구하면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초항은 또 따로 알려주기도 해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항과 항 사이의 관계구나 라고 먼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수학적 귀납적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 귀납적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고, 그러면 그냥 요 색으로 할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식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일반항.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더하기 n-1 D라고 놓죠. 등비 수열은 A에는 A 초항, 첫째 항, 공비 n-1제곱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항. 중항은 어떻게 나? 중항. 그랬지? 등차 중항은 x에다가 2배 한 것이 양옆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 다시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의 항과 항의 합과 같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에서 등비 중항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의 항의 곱과 같다라고 했죠. 똑같이 놓을 거야. 자, 귀납적 정의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했잖아. 그러면 n 더하기 1항은요. 그 바로 앞에 있는 n항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공차를 더해주면 되고요. 네. 등비 수열은 n 더하기 1항은요. 바로 앞에 n항에다가 그렇지. 공비를 곱해주면 다음 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에 등차 중항도 가운데 항을 a n 더하기 1이라고 놓으면 이 a n 더하기 1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의 항의 뭐와 같다? 합과 같다. 그 다음 등비 중항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의 항의 곱과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미 일반항과 중항,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알고 있는 거 가지고 n 더하기 1항을 예측해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쉽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요. 유형 연습을 할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거야. 2가지 꼴이 더 나오는데 그거는 유형에서 같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은 끝.